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44명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한 학급씩 있는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교직원도 교무실, 행정실 합쳐서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학교에 비하면 아주 정말 한 학급밖에 안 되는, 한두 학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학교이지만 그 작은 학교의 어떤 강점을 살려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서울 프로젝트는 2박 3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교사는 그냥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했고 전반적인 모든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올 초에 계속 했던 프로젝트는 그냥 간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서울 프로젝트는 2박 3일로 하는 거고 교사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학생 스스로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서울이 넓은 곳인데 또 그러니까 함안만, 이 지역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을 그 넓은 곳에다가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애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길을 잃어보진 않을까? 또 지하철도 안 타본 학생들도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 저희들 이제 선생님들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서울 프로젝트를 앞두고 교사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교사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서울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교사의 고민은 동료 교사가 가장 잘 이해하는 법이겠죠? 지하철 노선표를 우선 해가지고 어디서 환승할 건가를 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가만히 냅둬야 되겠네요.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환승을 하면 멀리 이렇게 돌아서 환승할 수도 있거든요. 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낙오된 학생 따라가면 되네. 그렇죠. 그걸 정해줘야지. 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낙오된 애를 선생님이 따라가면 그러면은 나머지 그 조애들은 자기네들끼리 잘 할 수 있나요? 있다고 믿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이제 교사의 계획은 가능한 최소화, 안전 외에 최소화, 의사결정에 참여도 안 되고 그런 거 우리가 정하고 저것들이 하게 그렇죠. 되면 예, 당연하죠. 교사의 역할이 교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라고 그 교사들이 앉아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학생들을 보기만 하는 그렇게 하자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또 안전이 문제니까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많은 이렇게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수학여행 프로젝트를 이미 실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초청해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둔 수학여행 프로젝트는 이 길 위로 떠나는 여행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재의 경험보다 더 성장하는 것, 그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을 주입하고 이거는 어차피 그냥 교실에서의 문제고요. 여행지에 떠나서 감흥하고 흡수하는 건 이제 학생의 개인의 문제예요. 그 학교에서 했던 계획서와 진행 과정과 그리고 실행하면서 있었던 좋았던 거, 그다음 또 자기네들이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잡는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서울 프로젝트는 처음에 학생들한테 주제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제출한 주제에 맞춰서 교과별 선생님들이 그 주제에 맞게끔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3학년 교실에선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사는 수업 과정이 자연스럽게 서울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 있도록 경복궁과 외국인 가상 인터뷰를 주제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조별로 모인 학생들은
경복궁을 영어로 설명한 쪽지를 읽고 해석한 다음 순서에 맞게 종이에 붙여 소개글을 완성해 봅니다. 다음은 경복궁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인터뷰할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인데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영어로는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봅니다.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 할까요? 조별로 정리된 질문 목록을 교실 뒤편에 붙이고 가장 괜찮은 질문에 투표를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처럼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데요.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경복궁에서 외국인 인터뷰를 계획 중인 조원들은 교실에서 먼저 경험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2학년 교실에선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 단원과 연계해 조별로 통계를 위한 설문지 작성을 해보고 있는데요.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설문조사를 준비 중인 조원들을 위해 친구들이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통계 주제를 설정하고 설문지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3학년 과학 수업 시간. 이 교실에선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인형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아까 높이가 이게 딱 맞더라, 그지? 덕영아. 덕영이는 여기. 교사는 학생들이 앉은 자리에서 인형이 보이는 위치를 질문하고 아이들이 답변한 대로 칠판에 적어보는 중인데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인형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칸만 더 뒤로 가죠. 한 칸만 더 뒤로 가서 덕영아 여기 덕영. 그 다음에 7번. 첫 번째 실험을 했을 때 벌어진 이 각도하고 오늘의 수업 주제는 연주 시차. 시각 차이로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교사는 이를 VR 시야각과 연결해 VR 기술의 원리를 이해시켜 주는데요. 가상현실 만들어서 여기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VR 체험을 계획 중인 아이들은 교실에서 먼저 간접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출점을 변화시키지 말고 1학년 교실에선 사회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프로젝트는 조별 활동이 중심이 되는 만큼 조원들의 협력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프로젝트 활동에서 각자 해야 할 일에 대해 활동지에 적어봅니다. 그리고 조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조 활동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봅니다. 조의 규칙도 함께 정해보는데요. 조원들에게 배려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우리가 많이 걷고 하다 보면 힘들까요, 분명히. 그런 것도 뭘 먹을 거야? 그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안 먹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같이 다닌다거나 좋은 활동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정한 규칙인 만큼 조원들의 책임감도 더 높아지겠네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서울 프로젝트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데요. 아이들이 기대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배려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서울 프로젝트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저희가 7명인데 오. 색다른 색깔이 모이고 또 색다른 친구들이 모여도 같이 뭉치면 멋있게 성공을 해갈 수 있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서울 가서 팀 이런 난관 같은 걸 부딪혔을 때도 되게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가는 거니까 큰 문제 없이 서울 여행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진행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번 서울 프로젝트는 각자 다른 주제로 총 6개의 조가 활동하게 됩니다. 경복궁에서 영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C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C조는 경복궁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만들기와 외국인을 인터뷰하는 활동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고할 영상 자료를 찾아보며 아이디어를 구상해봅니다. 그중 한 친구가 셀카봉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샘플 자료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조원들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다시 한자리에 모인 C조는 뮤직비디오 제작팀과 외국인 인터뷰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각 팀별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합니다. 미디어 역사의 발전을 주제로 선택한 D조는 컴퓨터실에 모여 일정을 정리해보는데요. VR 체험이 가능한 곳을 조사하고 시간대별 동선이 적합한지 의견을 나눕니다. 예산도 직접 계획하고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표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짜주신 거를 저희가 집 가서 체험하고 보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로 이제 여타 교과서 주제랑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걸로 찾아가서 직접 체험하고 하니까 애들이 좀 더 신나하는 것 같고 또 가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니까 애들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이번 체험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학교 인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서울 친구들은 당연히 경험해보고 있는 활동들을 저희 친구들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찾아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색 있는 카페 탐방을 선택한 F조입니다. 각자 조사해온 자료를 보며 함께 일정을 논의해보는데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 떠나는 첫 서울 여행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일정을 정리합니다. 탐방할 카페 한 곳을 정하지 못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데요. 함안에선 찾기 힘든 애견 카페 한 곳을 결정하고 이동하는 경로를 찾아봅니다. F조는 특색 카페를 찾아가 관계자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카페 운영에 대해 각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어떤 질문을 해야 좋을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제 인터뷰에 앞서 연습을 해보는데요. F조 친구들은 낯선 사람과의 인터뷰를 떨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주제가 특색 있는 카페이다 보니까 그런 특색 있는 체험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담 활동도 해서 이런 창업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도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에 카페를 탐방한다고 1학년 여학생들이 주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서울에 카페가 좋은 데는 많지만 가가지고 그냥 카페 가서 먹고 그냥 마는? 그러면 그게 탐방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뭐 여기저기 카페만 돌아다니고 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뭐 계획을 세워서 친구들하고 나눠서 카페를 우선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카페에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카페에 가서 자기네들이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카페 경영하는 카페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물어볼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또 다른 카페를 찾을 때도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둠끼리 조별로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이 조가 또 다른 조와 다르게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제가 했었습니다. 10월 22일 드디어 서울 프로젝트의 첫날입니다. 배낭을 맨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네요. 여행을 앞둔 아이들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조별로 또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안전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하고 또 조원들끼리 다 연락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많이 배우고 오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자, 그럼 다 같이 버스에 올라타 볼까요? 교장 선생님의 다정한 배웅 인사를 받으며 드디어 출발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C조의 이다함 학생이 무언가에 골똘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시험 공부는 아닐 테고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네,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경복궁 갈 때 영상을 찍어서 축제 날 그 TV에 틀어놓기로 했거든요. 그 영상 찍으려고 지금 콘티를 짜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 거예요? 경복궁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카메라 전환 기법들을 쓰고 영어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준비는 최종적으로 잘 됐어요? 네, 친구들끼리 사전 조사 철저하게 하고요. 또 집에서도 미리 자료 같은 거나 종이 같은 거 미리 PPT로 만들어서 해서 잘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좀 준비한 거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지금요? 네. 이게 이제 2일차 일정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 노선 같은 거 어떤 거 타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도보로 갈 때는 길 모르니까 지도 뽑아놨고요. 또 그 다음에 카페에서 알아가야 될 거 모르니까 미리 이제 만들어놨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이거는 이제 플라워 카페 관련 자료 뽑아놨고요. 이거는 슬라임 카페 갈 거 뽑아놓은 거예요.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이네요. 2박 3일 동안 묵을 숙소에 도착한 아이들. 서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일정은 무엇일까요? 도착한 날을 뭘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라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서울 간다고 하니까 인천공항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 왜 가려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비행기도 안 타본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본 학생들보다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 내려놓고 짐 풀기도 전에 바로 지하철 타고 인천공항부터 먼저 갔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아이들이 하나둘 역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학교 주변에 있는 애들은 버스도 잘 안 타니까 지하철을 어떻게 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애들도 있고 버스 카드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학생들한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카드를 구매해서 충전해가지고 그 충전도 몇 번 정도 타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에 맞는 버스 카드를 준비해서 그래서 지하철 타는 훈련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서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개찰구 앞에 디조의 의진 학생과 교사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개찰구를 통과하려면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대야 하는데 왼손잡이인 의진이가 실수로 왼쪽 단말기에 카드를 대버렸군요. 의진이를 포함 디조 전원 무사히 지하철에 탑승한 뒤 1시간을 달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2018년 1월에 완공되었는데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공항 곳곳을 견학해봅니다. 처음 보는 공항 모습이 아이들은 그저 신기한 듯한데요. 오늘 이후로 공항에서 일하는 꿈을 갖는 아이들도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견학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향하는 아이들. 어느덧 해가 지고 있네요. 숙소로 도착한 아이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하나둘 식당으로 모이는데요. 오늘 메뉴는 뭔가요? 낯선 여행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라 그런지 평범한 김치찌개도 더 맛있어 보입니다. 저녁 식사를 끝으로 첫날 일정이 마무리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사전에 짰는데 휴식 시간이라는 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율 시간인데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리더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 다음 차시의 어떤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우리 내일 뭐 하지?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뭘 준비해가지? 여기 가서 이거 하면 좋겠다.
좋다, 뭐 저렇게 하자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는 모습들을 사실 좀 종종 볼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지만 또 밖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못 보던 그런 이제 모습들도 볼 수 있고, 아, 이것이 바로 진정 배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 아닌가. F조 아이들이 방이 아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내일 아이들이 준비한 조별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시간대별로 정리한 일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정할 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 중이네요. 내일 있을 인터뷰 연습도 빼놓지 않는데요. 이조 준비성이 무척 훌륭하네요. 자신들의 힘으로 준비한 여행이라 더욱 열의가 생기는 거겠죠? 선생님은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체크할 사항은 없는지 기록합니다. D조도 휴식 대신 내일 일정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조금 긴장한 것 같죠?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오늘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들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이제 내일은 저희가 코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알았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내일은 한 번 더 지도를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시작될 아이들의 첫 여행.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자, VI팀 파이팅 해줘. 네. VI팀 서울 프로젝트 둘째 날 아침.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됩니다. D조는 숙소 앞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네요. 조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출발 시간이 다른데요. 먼저 특색 카페를 탐방하는 F조가 1등으로 출발합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아직까진 신나 보이는데요. F조는 목적지로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한 만큼 교사는 아이들이 가는 대로 믿어주고 그림자처럼 뒤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카페 탐방을 위해 아이들이 가야 할 곳은 홍대 입구역인데요. 홍대 입구로 가는 공항철도로 환승하려면 먼저 김포공항역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합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막상 지하철역에 오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5호선을 찾은 건가요? 다행히 첫 번째 지하철 탑승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무사히 김포공항역에 내린 아이들. 자, 이젠 2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하는데요. 내리면 바로 환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호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2호선 끄면 2호선이면 저기다. 나가서 맞지? 방향을 찾아 가보는데요. 어라, 출구로 나가버렸네요. 다시 안내판을 확인해 보는데요.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2번 출구 나가야지. 이를 어쩌죠? 2호선이 아닌 2번 출구로 향하고 있네요. 라이더님 잘생겼다. 길은 못 찾아도 잘생긴 아이돌은 눈에 잘 보이는 나이입니다. 결국 2번 출구로 나가는 아이들. 2번 출구로 나가서 홍대 입구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는 거다는 지금. 여기는 아예 밖으로 나가는 곳이잖아. 이제야 문제가 생긴 걸 깨달은 것 같은데요. 홍대가 어디 있지? 미로 같은 지하철 노선도를 손으로 짚어가며 홍대 입구역으로 가는 길을 찾아봅니다. 서울대 입구 어디? 홍대 입구 여기. 그러면 X 가서 일로 가면 되지.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죠? 다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 봅니다. 하필 아이들이 지하철을 탄 시간은 평일 출근 시간. 드라마에서나 보던 지옥철도 경험해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챙겨온 자료와 스마트폰을 보며 첫 번째 카페로 가는 길을 찾아보는데요. 이번엔 헤매지 않고 애견 카페인 펫크루 앞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카페가 있는 2층으로 향하는 아이들. 그런데 또 무슨 일이죠? 카페 문이 아직 열리질 않았네요. 미리 영업시간도 확인했는데
닫힌 카페 문 앞에서 아이들은 다시 멘붕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가서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를 하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인터넷 정보만 볼 게 아니라 사전 예약을 하고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카페 문 여는 시간인데 그 시간 맞춰서 열어야지 왜 안 넣냐고, 카페 주인 좀 원망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싶어서 제가 밑에 1층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여기 문 여는 시간이 언제인지 좀 알아보라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직접 안 받아. 여기 1층에 가서 물어보고. 말없이 지켜보던 선생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선생님의 말대로 편의점에 들어가 영업시간을 물어보는데요. 혹시 2층이요 문을 닫았나요? 네, 지금 좀 늦게 열어요. 몇 시쯤에 열어요? 대중 없어요. 한 오후에 열 때도 있고 10시에 열 때도 있고 2시에 열 때도 있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계획부터 변수가 발생한 F조. 과연 남은 일정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하철 화장실 앞. D조의 경빈 학생과 정연 학생이 자판기 앞에 서 있네요. 왜 화장실에 자판기가 있지? 몰라. 그거 설치한 사람이 마음이겠지. 두 사람에겐 화장실 앞에 자판기가 있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서울에 처음 와본 아이들의 눈에 서울은 그저 신기한 곳입니다. 미디어 역사의 발전이 주제인 D조의 첫 목적지는 KBS 방송국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견학을 시작해 봅니다. TV로만 보던 방송 제작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직접 해보는데요. 크로마키 합성 체험과 3D 입체 영상 감상뿐 아니라 녹화 스튜디오 현장도 실제처럼 경험해봅니다.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도 즐거워 보이죠? 견학이 진행되는 동안 경빈이는 다문화 학생 정연이를 살뜰히 챙겨주는데요. KBS 9시 뉴스의 앵커가 되어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듭니다. 같은 시간, 일정의 변동이 발생한 F조는 다음 일정에 대한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1시 20분까지 있다가 11시. 지금 좀 상황이 좀 비틀렸는데 원래 카페 페크루로 가려고 했지만 안 돼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이 카페로 와서 다 일반 카페 특색 있는 그런 거를 더 특징 같은 걸 찾아보고 저희가 또 시간 맞춰서 이제 또 다음 장소인 러비너 플라워 카페를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카페 밖을 나오자 이번엔 비가 쏟아집니다. F조에게 왜 이런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요? 얘들아, 우리 자꾸 거꾸로 가는데. 아니 너가 길 안 내잖아 지금. 응, 내가 이게 아니라니까. 얘가 왔던 길로 가면 된다고 하고 얘가 가잖아. 아니 뭐 맞는 길로 가자 친구들아. 맞는 길로 가자 여러분. 맞는 길로. 이거 아니랬잖아. 짜증내지 말고. 아니 내가 여기 몇 분이가 아니라고 해도 자꾸 가자. 마음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 여행. 길 찾는 역할을 맡은 친구는 결국 짜증이 나고 맙니다. 다음 카페는 무사히 도착해야 될 텐데요. 다행히 두 번째 목적지인 플라워 카페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인터뷰에 응해준 카페 사장님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열심히 연습해온 인터뷰를 시작해보는데요. 플라워 카페 이름을 정한 이유랑 창업을 하신 까닭이 궁금해요. 네. 꽃집을 한 10년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다가 이쪽은 이제 카페도 같이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 플로리스트는 와이프거든요. 카페 운영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차례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봅니다. 각자 맡은 역할대로
한 학생은 녹취를 하고 한 학생은 면담 내용을 기록합니다. 동영상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친구도 있군요. 준비한 대로 씩씩하게 첫 인터뷰를 끝낸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성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료 가져다 드릴게요. 이제는 궁금했던 음료를 마셔볼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일 텐데요. 카페에 도착하기까지 겪었던 긴장과 마음고생을 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슬라임과 폰 케이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도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카페의 훈남 매니저님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서로 역할을 바꿔서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카페 매니저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물건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체크를 한 후에 그 필요한 물건만큼 구주를 넣어서 준비한 질문을 묻고 답변을 듣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도 실수 없이 잘 끝냈습니다. 긴장됐을 법도 한데 참 대견하죠? 지금부턴 직접 폰 케이스를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원하는 폰 케이스를 고르고 꾸밀 재료를 신중하게 골라봅니다. 한 땀 한 땀 원하는 디자인대로 폰 케이스를 꾸며보는 아이들. 얘들아, 오늘 하루 중에 지금이 제일 진지해 보여. 디조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나가는 것 같아? 어디에서 내려야 돼? 홍대 입구역 있는데요. 홍대 입구 1번 출구로 나가는 게 좋아? 1번 출구요. 1번 출구? 그러면 친구들한테 1번 출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그지? 목적지가 홍대 입구역 1번 출구에 있나 보네요. 점심을 먹으러 온 거군요. 식사 메뉴와 장소도 아이들이 직접 정한 곳입니다. 근데 이 식당은 누가 잡았어? 이 식당은 준영이랑 근데 이 식당을 잡은 이유가 뭐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피자도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잡았어요. 여기 무한 리필집이야? 그래서 온 거야? 내면 지금 나가가 이거 오케이 또 나. 야야 나 먹고 있다. 표정을 보니 만족스러운 식사였던 것 같죠? 점심을 먹고 이동한 곳은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VR 체험관입니다. 여행을 떠나오기 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VR 기술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선생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어떤 VR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보기도 하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 다른 세계를 살아보기도 합니다. 아이들 시야에 펼쳐진 가상현실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직접 체험하는 동안 아이들은 금세 VR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VR 영상 전문가에게 VR 영상 촬영과 편집 방법도 함께 배워보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VR 전문가 탄생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번엔 경복궁 프로젝트를 준비한 C조를 만나러 가볼까요? C조는 오늘 한복을 입고 프로젝트 활동을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봅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도착한 아이들. 오늘 아이들의 미션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경복궁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해봅니다. 준비한 영어 대본을 읽고 연습한 대로 촬영을 해보는데요. 콘티에 맞춰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보는 중입니다. 몇 번의 NG가 계속되는데요. 뮤직비디오에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담겼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미션은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을 인터뷰하는 활동입니다. 용기를 내 다가가 보는데요. 인터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If you have time, may I interview you? Yeah. Where are you from? Sorry? Where are you from? Oh, I'm from Germany. Oh, Germany. I like Germany. Have you been? No. But I like Germany. What were the best place? What is the best place? Yeah. I like Seoul. 처음엔 입이 잘 안 떨어지던 아이들도
차근차근 인터뷰를 이어나갑니다. 한 친구는 이 모습을 기록하는 중이네요. 첫 인터뷰를 마치고 아이들은 뿌듯했는지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중학생인데 사진 찍어도 돼. 그러니까 학교 미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인터뷰 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질문을 들어가는 게 좀 카메라 찍.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본 선생님은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줍니다. 처음보다는 덜 긴장된 마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는데요. Excuse me, video recording. Okay? You? Interview. This is interview. Okay. Where are you from? I'm from France. France? And I'm from. 그새 자신감이 붙었는지 처음보다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죠? 세 번째 인터뷰는 외국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미션 성공과 함께 한 장의 소중한 추억이 생겼네요. 준비한 미션을 모두 마치고 한 곳으로 모인 아이들. 경복궁조의 활동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명당 계획 짜고 이렇게 질문 만들고 저희가 어디 갈지 코스 정하고 길 찾고 이렇게 스스로 했었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했지만 좀 그래도 같이 하니까 힘든 것도 기대면서 하다 보니까 편하고 또 어려웠던 것도 친구들 덕분에 더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되게 이번에는 진짜 초등학교 때보다 엄청 특별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페 면담을 직접 갔기 때문에 뭐 카페 창업 과정 아니면 뭐 그런 특색 있는 카페에 대해서 더 안 것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친구들끼리 협동을 하는 협동심이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역할 분배해서 자기 역할을 책임감 지고 해나가는 거나 아니면 서로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걸 좀 더 이제 직접 와닿게 느낀 것 같아요. 저희가 막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주도적으로 하니까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키워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경복궁 갔을 때 외국인도 많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뷰도 하고 평소에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수학여행을 우리끼리 체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평소에 할 수 없는 거를 한번 접해봐서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여행 둘째 날 조별 활동을 마무리한 아이들은 때론 모두가 함께 때론 조별로 모여 남은 일정을 즐겁게 보냈는데요. 둘째 날 저녁엔 홍대의 소극장에 모여 코믹 연극을 관람하고 무대에 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웃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엔 다시 조별로 모여 가보고 싶은 곳에 다녀왔는데요. 용산 전자랜드를 선택한 D조는 다양한 드론을 직접 보고 강의를 들어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C조에겐 박물관 전체가 커다란 역사교실이 되었습니다. F조는 한글 박물관을 찾아 국어 선생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박 3일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특별한 여정을 보낸 아이들. 아이들에겐 서울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을 안고 이젠 학교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업에서도 수업의 진행 과정과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과 그다음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해서 뭐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그런 모둠별로 활동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걱정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걱정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지만 자기네들 스스로 경험하고 고민하고 계획 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같았으면은 학생들이 하는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개입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했고 이제 그림자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멈춰 있을 때 개입하는 걸 최대한 삼가두기로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제가 기존에 가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복궁 프로젝트를 했던 C조의 모습이 보이네요. 아, 활동 내용을 정리해보고 있군요. 발표를 앞에 나가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더 할 이미지나 이런 글들을 더 추가해서 설명하기 쉽게 발표를 하기 쉬운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체험을 했던 D조도 결과 발표의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출력해 오려 붙이고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정리해 보는데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은 친구도 있네요. F조도 함께 모여 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는 중입니다. 인터뷰를 녹취한 파일을 들으며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보고 있네요. 결과 발표회가 있는 날, 조별로 나와 서울 프로젝트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각자 다른 경험을 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있네요. D조는 직접 만든 동영상을 상영했는데요. 영상이 재밌나 보네요. 아이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매직아이 종이를 나눠주며 친구들이 VR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F조도 씩씩하게 발표를 마칩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아이들은 친구의 발표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며 포스트잇에 의견을 남겨봅니다. 이 종이에 지난 한 달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함성중학교의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첫 도전이었던 서울 프로젝트는 잊을 수 없는 도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은 학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학교가 살아남아야 그 장점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축구부도 운영해보고 영재학교도 운영해보고 기숙사도 운영해보고 그리고 학생 등하교까지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학생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이 수업 혁신입니다. 수업 혁신을 하니까 학생들이 변화가 생기고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군에서 진학해 올 학생들은 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의해 들어오 있는 학생 수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폐교 위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